취임 이후에 처음 뵙니다. 예, 경찰청장 임기가 몇 년입니까? 예, 2년입니다. 왜 임기제를 채택을 했다고 보십니까? 경찰 행정의 뭐 안정성 또 정치적인 중립성 등으로 해서 임기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기제를 채택한 이유는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독립적으로 하라 이런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청장님이 취임 이후에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부가 바뀌면 내려놓고 가는 게 도리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경찰청장 스스로가 이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조직의 위상을 심히 훼손한 겁니다. 많은 기대를 갖고 취임한 첫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제 표현이 일부 좀 적절치 않았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질의가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좀 적절치 못한 표현을 한 걸로 생각합니다. 경찰청장은 그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때 발언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청장의 임기와 그리고 이 정년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제대로 임기가 보장이 안 되는 이 지금 법의 미비점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청장의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그 경찰 공무원법을 대표 발의할 일을 생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병우 이제 수석 아들 최근에 코너링이 아주 우수해서 경찰청 차장의 운전병으로 발탁이 됐다. 그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청장님이 이상철 차장이시라면 코너링을 잘하는 그런 운전병을 쓰시겠습니까? 그 표현이 표현상의 문제로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운전병은 기본적으로 운전 실력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는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운전을 가장 잘하는 사람을 뽑았다는 표현을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남춘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총경 이상의 그 경찰 간부의 자제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사람이 79명입니다. 그 중에서 40명이 의경을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면접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조금 여러 가지 좀 투명하지 않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좀 바꾸기는 했는데 지금 그 의경의 배치 문제 그리고 의경의 선발 문제가 역시 국민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 그 우수석 아들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개월 이상이 지나야지 재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규에 따르면. 그런데 업무 지원의 형식을 빌려서 그 기간이 안 된 사람을 발령하는 게 지금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73명입니다. 그래서 이 내규가 전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또한 이 의경의 선발제도 여기에 여전히 의혹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차제의 의경 선발 방식 그리고 또 차대 배치, 이 내규 이런 것들을 좀 원점에서 재검토를 좀 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전투경찰 운영 규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규칙을 개정을 하고 또 먼저 의원님들께서 많이 주신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 계획을 일단 해서 총경 이상은 지난 9월 이후로는 총경 이상은 운전요원이나 행정요원으로 그 자제가 배치하지 않도록 내부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그 경찰 가족이기 때문에 이 자제들이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는데 선호해서 많은데 그래도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 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수치가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박남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체 조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근데 의구심 수준이 아니라요. 절반 정도가 의경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도 사실 의경에 한 5번쯤 지원했다가 떨어졌어요. 결국은 안 갔는데 다른 쪽으로 갔는데 이게 이런 정도의 데이터면 의혹이 있고 이거 합리적 의심이고요. 이건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다시 살펴보시고 다시 추진하실 거죠? 예, 이건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말에서 우리 청장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명목을 빌며 유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찰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살수차의 안전 장비를 보강하고 운용지침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뭐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 그 작년에 있었던 그 시위 때 살수차에 대한 그 이용, 사용, 여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살수차 자체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운용지침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예,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또 뭐 여러 가지 그 모니터 같은 게 지금 해상도가 낮은데 그런 것도 높여나가고, 또 거리 측정 장비 같은 걸 해갖고 안전성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용지침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을 일단 환영하고요. 평가를 합니다. 앞으로 시위를 진압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이 과잉 진압을 하지 않도록 하는 자세의 변화가 있을 것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경찰에서 지금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 9월 25일까지 아닙니까? 10월 25일까지? 10월 25일까지 계속 유족과 협의를 하시겠습니까? 예, 유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대화로서 일단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국감에서 강영주 서울지법원장은 부검영장에 붙은 조건은 압수 절차와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일부 기각의 취지로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는데, 경찰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답변도 계셨는데, 나중에는 이제 어떤 집행의 문제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이제 김영란법이 이래 시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 뭐든지 오해받을 일이 고위공직자의 자녀는 특별히 더 관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오해받을 짓은 안 돼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건 아주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 또 그것도 거부해서는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정확하게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돼. 뭐든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이 억울한 사람이 없고 또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어떤 그 의경 선발제도 그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가 뭐 규칙도 바꿀 건 바꾸고 또 시스템도 개선해갖고 보고를 드리도록. 또 예? 아니 무조건적으로 또 간부 잠깐만 장재훈 의원 장재훈 질의할 때 이야기하라고. 그건 또 그럼 또 무조건적으로 간부 아들이 또 의견 가는 그것도 안 된다고 막는 것도 그것도 아들이 의견 하고 싶어하는 것도 안 되고 하니까 아주 누가 봐도 공정하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면은 당당하잖아요. 당당하고 잘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의원님. 오늘 국정감사를 준비해 주신 이철성 경찰청장님 또 우리 경찰 간부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한 달반 정도. 달반 되셨죠? 예. 네. 오늘 좀 국정감사를 솔직한 마음으로 좀 진솔되게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 공직에 계시다가 경찰 최고의 수뇌부가 되셔서 참 하고 싶은 일도 많으시고 또 많은 생각들이 있으신데 최근에 마음이 상당히 무거우시죠? 네, 뭐 여러 가지 현안 등으로 편치 않습니다. 그 가장 마음이 무거운 이유 중에 그래도 백남기 어르신 문제가 마음에 가장 무거운 게 차지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백남기 어르신 문제는 이제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희생되셨기 때문에 경찰이 책임은 져야 되는 것은 맞죠. 그 경찰의 물대포에 의해서 이제 희생됐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저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건 분명히 고의든 예. 과실이든 예. 그 책임은 있는 거죠. 고의든 과실이든. 네.
지난번에도 우리 청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백남기 어르신 문제를 경찰 측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이것을 유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 희생되시고 또 거기에 지금 부검을 요청하시고 굉장히 아마 원망스럽고 억울할 겁니다. 청장님도 그 가족이라 그러면 같은 생각이 있으셨겠죠? 예, 가족이라면 뭐 그런 생각을 네.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그 가족들의 심정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우리 백남기 어르신 문제를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청장님께서는 백남기 어르신 지난해 11월 사건을 직접 관여는 안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도를 접하시고 아니면 보고를 받으시고 이 문제가 오늘 이 현재까지 이렇게 시국 사건으로 확대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2년 전이기 때문에 1년 전이죠. 네. 그렇죠. 예, 그 지난해 당시에는 11월이니까. 네. 네. 당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이 사안이 계속되리라고 그런 생각. 확대될 이 정도의 시국 사건으로 확대될 거라고는 예상 못 하셨죠. 근데 왜 이렇게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백남기 어르신의 이 문제가 시국 사건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민중의 상징으로 떠오르면서 왜 이런 식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은 뭐 제가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그 책임은 사실 경찰 측에 있다고 봅니다. 백남기 어르신 쓰러졌을 때 빠른 조치 또 뭐 우리 직사살수 문제가 계속 언급됐지만 이제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그 대응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의 사고를 받으시면 뭐 몇 차례 나온 얘기지만 경찰 수뇌부나 책임자는 가서 사과를 했어야 될 것이고 또 아니면 위로 방문 갔어야 될 것이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셨어야 될 것이고 또 정말 그 선종하셨을 때도 그 자리를 함께 지켜주셔야 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 또 영장 청구 부검 영장 청구하면서 이 사태는 굉장히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찰이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게 이 백남기 어르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우리 청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제가 말씀드렸던 절차가 우리 경찰청장님이 이제 취임하신 지 반달밖에 안 됐지만 정말 이 방법과 절차가 옳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유족 위문이라든지 주문이라든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전 청장을 비롯해서 이제 우리 경찰 관련된 한 7명이 고소고발을 또 이렇게 당한 거고 현재 민형사상의 어떤 그 계류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 그 청장이나 관련자들도 이런 어떤 인간적인 위로나 위문을 못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이 이제 이 전 청장과 또 경찰 내부의 책임자 문제니까요. 하루 빨리 이것을 진상 규명을 해서 청장님이 빨리 독립하셔야 되잖아요. 이 문제에 계속 좀 부담을 덜고 정말 민생에 대해서 중점을 두셔야 되는데 진실로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아니, 저희도 빠른 진상 규명을 희망을 합니다.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검찰 수사가 우리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미 1심이 끝났어요. 그죠? 네. 근데 경찰은 오늘 현재까지 수사의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실무자들 조사는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 그 청장과 서울청장 거기에 대해서 조사 일정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사 기법으로 보셔도 지금 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쪽은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지금 검찰의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고 이야기해도 되죠? 그 이해가 갑니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 우리 청장님이 이해가 가세요? 그 부분은 뭐 검찰에서 수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래도 검찰에서 근데 객관적인 상식선에서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경찰의 책임자 진상규명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는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는 판단이 안 드십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생각보다 검찰에서 수사를 진척이 없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청장님께서 일단 하실 수 있는 일. 지난번 우리가 청문회 때도 요청을 했었고 계속 우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청문 감사 보고서, 진술서 그거 빨리 제출해 주세요. 그런 것을 제출해야지 이 문제가 조기 매듭됩니다. 두 번째는 최근에 10월 5일 날 우리 야당에서 국회에 제출한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등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하신 거 아시죠? 예. 이거 특검 도입해야 된다 보십니까? 안 된다 봅니까? 그 부분에서는 제가 아니요, 이것은 적절치 우리 청장님이 않다고 빨리 조기 매듭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진상규명을 진실로 원하신다면 특검 도입해서 이 문제를 빨리 매듭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청장님? 국회에서 논의돼 갖고 특검이 도입되면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협조하셔야 되고요. 청장님과 우리 대한민국 경찰을 위해서라도 특검 도입해서 빨리 진상규명돼야지 청장님도. 김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경기 안산 단원을 새누리당 박순자 의원입니다. 우리 이철성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찰 공직자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TV만 켜면은 흉악한 범죄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가 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있고요. 그 반면에 국가가 내 생명과 또 안전을 지켜준다. 그리고 내 재산과 모든 것을 국가를 신뢰하겠다라는 믿음은 당에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서 경찰 인력 2만 명 증원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미 13,000명이 넘는 경찰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청장님 13,000명 정도 인력이 예, 보강되었죠? 현재까지 13,100한 네. 30-40명 이렇게 네.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각종 범죄 통계를 보면은 5대 범죄와 같은 중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경찰 인력이 이렇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치안 서비스가 나아졌다고 이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예,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취약계층에 대한 경찰, 우리 치안 서비스 보호가 정말 절실하다. 그 점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묻지마 살인 사건이라든가 또 여성들에 대한 폭행, 여러 가지 살인 사건, 또 외국인에 의한 잔혹한 살인 사건, 특히 친부모에 의해서 행해지는 끔찍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을 접하는 일이 이제는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저희들을 이제 정말 마음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외국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요.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200만이 넘었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안산 단원은요. 국가공단 즉 반월시와공단과 스마트허브공단이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상 외국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국가공단이 있는 곳에 불법 체류자까지 포함하면은 그 이상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산 단원 경찰서 경우에는 청장님 단 6명 그 외국인 근로자와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통계는 약 한 6만 명이고요. 주말이면은 전부 다 그쪽 안산 단원구로 밀집 모여듭니다. 그러면 약 10만 명이 주말이면은 모여들어서 운집을 하고 활동을 하는데요. 우리 안산 단원의 그 외사 경찰 인력이 단 6명입니다. 그래서 이 6명이 1인당 약 7,000명이 넘는 이 외국인들을 상대하자면은 과연 이 외국인 범죄를 우리가 단속할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대해서 총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그 2만 명 증원을 이제 현 정부 들어 추진해갖고 현재 13,100명 정도가 증원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장에서 국민들께서 느끼는 어떤 치안 불안감이 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모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경찰과 소방 이런 인력이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저희가 인력을 늘려나가고 또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범죄 이런 거에 대응해서
그 의사 쪽에도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문제는 청장님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더 미룰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그 끔찍하고 가슴 아픈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을 아주 경악하게 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우리 경찰 치안에 대해서 많이 의지를 하고 또 기대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심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경찰청에 신규로 배치되는 인력이 이번에 아동 학대 살인 사건에 전담 인력이 배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경찰 인력이 증원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그 새로운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대여성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또 아동학대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뭐 무동기 범죄 이런데 이제 경력을 분산하다 보니까 체감효과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그 처음으로 저희가 아동학대 전담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숫자가 미미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보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 그 미취학 아동들 0세부터 6세까지가 우리 인구수에 엄청납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담 경찰을 배치하는 일이 저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꿈나무들이고 희망이 아니겠습니까? 잘 키워야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경찰의 가정폭력 전담 경찰을 그 업무를 더 얹어주는 거 말고요. 빨리 이 국감이 끝나면 청장님의 지시로 또 대책 회의를 거치셔서 아동 학대 살인만 전담하는 신규 경찰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동의하시죠? 예, 뭐 의원님 말씀엔 100%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이런 건 또 부처 협의도 필요하고 또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인력이라도 배치될 수 있도록 저희가 우선 선조치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꼭 간곡하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우리 국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건데요. 112 신고를 하면은 지구대가요. 파출소들이 거의 문 잠그고 출동하는 파출소가 태반입니다. 총장님 보고 들으셨지요? 예.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현장 민원 있는 현장 그 민원이 중요하고 그 안전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파출소라든가 지구대 현장 인력에도 좀 특별히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범죄는 그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후속 대응을 내놔봐야 저는 소용이 없고요. 사전에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서 예방 인력, 즉 119 신고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충분히 배치해서 국민들이 경찰이 언제나 가까운 곳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다음에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었을 때 나는 경찰관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청소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질이 하기 전에 아까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 작년 민중 총궐기 당시에 경찰청이 작성했던 30분 단위로 작성했던 상황 속보 제출 아직 안 해주셨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작성하셨습니까? 자료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당시 보고서는 열람하고 파기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지면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걸 문자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고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기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지금? 예. 질의할 수 간사님이 어떻게 네, 말씀하십시오. 예. 참, 자, 제가 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
불법 시위 두둔하지 않아요. 경찰 여러분들은 뭐 합니까? 체증 장비 사들이잖아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몇십억씩 불법 시위 막으라고 체증 장비를 했으면 거기에 맞서서 더 막 힘센 권력을 가진 경찰들은 근거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무전 녹취록도 없고 상황 속보 무슨 뭐 어떤 법적 근거로 그거 다 폐기하고 하는지 그 법적 근거 한번 대보세요.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하십시오. 위원장님. 상황 신당에서 다 깎아버려야 됩니다. 그럼. 청장님. 아니, 그 증거인멸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내부 규칙상 일반 상황 정보는 보고선 파기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예.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상황 보고서를 요구를 하셨는데 상황 보고서를 파기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파기한 근거, 그 내부 규칙이면 규칙, 그거를 야당 의원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은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경찰청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이렇게 있습니다. 사후 조치 상황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30분 단위로 작성되는 상황 속보. 그래서 제24호 증 상황 속보 19보 증 상황 속보 20보 1보부터 20보까지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걸 지금 파기하셨다는 겁니까 지금?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니, 저 상황 속보와 같은 내용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뭘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지 확인하십니까? 저 제출한 거 달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그리고 저희 방에 어제 밤 12시에 들어온 자료에 경찰서에서 자료를 어떻게 하냐면 작성하지 않음 저렇게 왔어요. 상황 속보를. 아니 위증입니다 이건. 지금 이게 경비과에서 나온 자료고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정보상황복을 말씀드린 건데, 정보상황복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30분 단위로 장한 상황 속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말이 계속 바뀌시는 거 아닙니까? 위증하시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거 파악하셔서 위증으로 해서 좀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잠깐 멈추시고 관련 국장께서 우리 김정우 의원님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시고 그 정해 중에 드려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 잠깐 보시면 사후 조치 상황 여기 보시면 당일 20시 30분 경에도 전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위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 쓰러진 시각이 18시 56분이고요. 병원에 도착하신 지가 19시 40분입니다. 44분이나 골든타임을 놓쳐서 지금 아쉽게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경찰은 20시 30분 경에도 쓰러지신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청장님. 예. 백남기 농민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파악을 하셨나요, 경찰에서? 예. 누가 병원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셨습니까? 요번에 돌아가시기 전에요. 예. 요번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한 2, 3일 전부터 굉장히 위독하시다고 그래갖고, 예. 저희가 그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고요. 저희라는 돌아가시고 청장님께서 직접 또 관심을 가지시고 저도 하신 거죠? 당연히 관심을 가졌죠. 예. 그래서 예. 병원 통해서 좀 상황을 병원 통해서 한 건 아니고 저는 보고를 통해서 보고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보고를 통해서 받으시고 보고자는 예. 물론 병원 통해서 받았겠죠, 그죠? 그렇죠. 학교나 병원에 경력 투입하실 때 문서로 요청 받아서 하시죠? 그렇습니다. 문서 요청 받기 전에 대개의 경우는 또 실무 협의를 좀 하시겠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경우가 아니라 실무 협의를 안 하고 문서 주는 경우 는 거의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서를 주면 바로 또 경찰 병력이 예. 투입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보시죠. 지금 서울대병원하고 이화여대에서 지금 경력을 요청한 두 가지 사건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이화여대에서 경력을 요청한 사건, 그 다음 페이지 봐주세요. 이화여대에서 경력을 요청한 게 밑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팩트만 나옵니다. 사실관계만. 그러니까 직원들이 수시간째 감금하고 있으니까 경력을 지원을 요청한다. 이 얘기가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을 보게 되면, 공문을 보게 되면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판단이 들어가 있어요. 3번에 있는 판단을 보면 사망 시에 병원 주변에서 시위하는 단체들이 주요 시설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일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된다. 이 판단은 서울대 병원이 할 수 없는 판단이에요. 경찰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번에 있는 시위로 인한 부상으로 백남기 씨가 쓰러졌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가치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신 거예요. 최소한 시위로 사망하셨다는 얘기는 경찰의 이야기라고요. 경찰의 판단을 저렇게 쓰신 거라고요. 경찰하고 서울대 병원 간에 사망 진단서 작성이라든지 경력 배치와 관련된 일정의 기획된 거 아닙니까? 좀 너무 억측이시라고. 너무 억측인가요? 예. 우리 서울대 병원장님하고 우리 청장님 청와대 같이 근무하셨죠? 시기가 겹칩니다. 저는 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로.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자, 112 출동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긴급성에 대한 대응 코드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셨죠? 그래서 긴급, 비긴급 나누고 코드를 0, 1, 그 다음에 비긴급에는 코드 2, 2, 3 이렇게 나누시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으십니까? 이건 아직 좀 더 시간을 갖고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인 안 되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112 부분에 대해서도 이 제도 이게 올 4월에 했는데요. 올해 5월에 인천청의 남부서 같은 경우에는 112 신고 사건 처리 소홀로 경고받았고요. 경남 사천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올 7월에 경고 초본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년도 코드 0하고 코드 0하고 1의 출동 시간을 출동 시간이 비긴급 출동 시간인 코드 2보다 15초밖에 빠르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코드 3 같은 경우에 당일 근무 시간 내에만 출동하면 되는데 그거보다 긴급하게 출동해야 될 코드 0이나 1의 평균 출동 시간이 고작 8초밖에 빠르지가 않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코드 0이나 1이나 3이나 4. 거기서 이제 코드 3 같은 경우는 이 실질적으로 만나서 처리를 하기 전에 그 상대방하고 얘기가 돼갖고 나중에 이제 만나서 하자 이렇게 할 경우에 그걸 처리하는 걸로 할 땐 좀 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바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아예 지금 탁상 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실무에서는 이게 안 먹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개선하시겠어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게 개선한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최근에 긴급 전화도 이렇게 다시 통합되고 이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과거의 시스템과 지금의 시스템을 비교해서 현장에서 안착이 안 되면 과감히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현장의 교육이라든지 그게 아직 안 된 것 같고요. 또한 그 코드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구체적인 매뉴얼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최단 시간 내, 당일 근무 시간 내 이런 식으로만 지금 돼 있어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셔가지고 시스템화 하셔서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걸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회 시위 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죠. 예. 이걸 보면 구성을 객관적으로 4개 분야에서 받도록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변호사, 시민단체, 예. 그리고 지역주민, 예. 교수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예. 저희가 조사해본 바에 보면 굉장히
뭐 지방청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관서에서 이거를 위반하고 우리 경찰청 자체 규정을 위반하고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특히 지역 주민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백남농민께서 돌아가신 후에 나온 경찰자문위원회, 시자문위원회에서도 백남기 어르신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이 구성을 객관적으로 하실 계획이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변호사라든지 교수 또 시민단체 이렇게 지역 주민하게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변호사나 그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구성할 수 있는 인적 요소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이런 인적 구성이 좀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민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찰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 일선 그 치안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지방경찰청 감사를 하면서 정말 제복 입은 분들이 쭉 앉아 계신 그걸 보았고요. 오늘 경찰청 감사에서는 이제 그 제복을 입지 않은 이런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이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우선 유니폼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형태라는 거죠. 그렇죠? 제복이 하나로 형태를 갖추었다. 우리가 어떤 그 경찰 업무의 특성상 그런 그 단합, 단결, 통일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유니폼이 그런 상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국민들로부터의 거리를 만들어내는 거라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어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청장께서 이야기한 그 부분 중에 유실물 반환 업무를 제복 경찰관이 담당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제부터 계속 모든 그 경찰 업무에서 증언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고, 오히려 저희들이 증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증언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저는 그때마다 굉장히 뜨끔뜨끔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저는 증언 자체가 필요 없다. 그런 뜻이 아니라 현재 방식의 경찰 인력 구조와 운영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경찰관이, 제복 경찰관이 담당하고 있는 많은 역할, 기능 부분이 일반 행정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폭적으로 전환시키고, 현재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제복 경찰관은 상당히 현장 근무로 전환되어야 된다. 증언을 하더라도 제복 경찰관이 아니라 일반 행정 인력이 상당 부분 보강이 되고, 현재의 제복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재배치되는 그런 인력 구조의 개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 인력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경찰 내에 그런 장기 인력 계획을 수립할 그런 전문성 있는 인력이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경찰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성 강화가 이제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통계를 가지고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경찰 인력은 경찰직과 일반직은 의견까지 포함하면은, 전의견 포함하면 2.6% 수준인데요. 2011년 경찰 공무원의 바람직한 충원 방안 연구에 보면은 그 당시에 한 3.9%, 그 중에서 특히 경찰직의 내근과 현장 근무를 비교해 보면은 58%로 내근자가 많았습니다. 이 내근과 외근의 구분은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는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대체로 반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의 인별반직 비율,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서
경찰 공무원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복 경찰관이 한쪽에 있고 한쪽에 제복을 입지 않은 분들이 쭉 있었어요. 저의 고정관념과 저의 그 문화로는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경찰 인력 중에서 우리 특히 이제 경무 담당하는 분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핀란드, 스웨덴, 독일, 일본의 전반적인 그 일반직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독일, 일본, 경찰 국가의 그런 속성을,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이제 좀 낮죠. 그래도 10% 이상입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경찰관과 일반 행정직이 무슨 의미냐?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교원과 교원 행정직입니다. 우리 선생님,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경찰관 특정직 공무원이죠. 그런데 학교의 행정을 누가 담당합니까? 선생님들이 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생님들은 우리한테 왜 이런 행정 지원 업무를 우리가 담당해야 되느냐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런 정도로 특정 업무와 일반 행정 업무는 구분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경찰 그 업무도 이런 일반 행정 업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보시면은 현재 인력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말이죠. 현장 중심의 치안 기관이 관리 중심의 행정기관화되면서 부차적인 지원 기능이 경찰 본래의 치안 목적보다 우위로 가 있는 것은 아닌가. 경찰 직원들 사이에는 근무 강도가 높은 현장 근무보다 승진의 기회가 많은 내근직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내근 중심의 행정 지원 업무에 경찰관을 다수 배치하다 보니까 치안 현장의 절대 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본청과 지방청 등 상급 기관에는 젊은 직원들이 다수인 반면에 최일선 현장, 지구대 파출소에는 직원의 거의 4분의 3 정도가 40대, 50대의 그런 노령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현장 근무의 이중고가 있다. 경찰관들이 내근화로 인해서 사회의 다양성에 부응하는 경찰 지원 역량의 전문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오히려 현장 치안 인력의 정예화를 가로막고 있다.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선 방안을 제가 드린다면은 지금 현재 경찰 인력의 상당한 그 인력 부분을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상당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1년, 2년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5년, 10년, 15년의 그런 장기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이 경찰의 특정 전문 업무 영역과 일반 행정 업무 영역을 구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 상당히 제 말만 해서 대화 형식을 갖추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이 부분에 대한 한번 의견을. 예, 의원님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 인력 계획 수립은 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경찰은 현장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리적인 데 치중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그 경찰 인력 운영을 하여튼 현장 중심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현재 증원되는 인력을 최대한 미생치한 부분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님. 경기 광명갑의 백재현 의원입니다. 청장님, 그 청와대에서 내정되고부터 지금까지 한 2달이 좀 안 되는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2달 동안 우리 청장님 5번째 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 인사청문회 때 한번 뵙고요. 백남기 사건에 대한 청문회 때 뵈게 되고, 지난번 2차 영장 신청 때문에 항의하러 경찰청 방문해서 한번 보고, 지난 9월 29일 국감에 시작도 못한 국감에 가서 또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5번째 뵙습니다. 그때마다 백남기 사건 이게 핵심이에요, 이 얘기를. 근데 그때 시각이나 지금 2달 흐른 시간이나 똑같아요, 일괄해서. 이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되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이런 말씀까지 해서 너무 감사해요. 고 백남기 농민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경찰은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수수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영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안전과 인권을 위하여 교육 훈련을 강화하겠다. 진일보 했다면 이 정도가 진일보 한 거예요. 지금 2개월 동안에. 이렇게 가서야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더구나 청장님은 이미 이제 인사권도 바뀌었잖아요. 총수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해결하고 바꾸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해결하려고 계속 이게 시국사건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한열 사태처럼 갈 것이라 느낌이 있어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청문 보고서 그 별거 아니에요. 들여다봐도 별거 아닐 겁니다. 그거 공개를 빨리 해라는 얘기는 그게 공개가 안 되고서는 계속 경찰이 신뢰를 못 받기 때문에 공개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해봐야 가실치사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 데도 자꾸 내 청문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자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공개를 빨리 하십시오. 그게 빨리 이 사건을 매듭하는 지름길이에요. 청장님, 왜 가족들이 부검을 반대할까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장님은?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아버님에 대한 신체 어떤 그 신체부의 손상. 가해지는 것을 바라시지 않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뜻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들의 반대는 경찰을 못 믿기 때문에요. 불신하기 때문에. 사건이 조작될까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족들이. 그래서 부검을 반대하는. 부검의 결과를 뒤집을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가족들이. 그러나 저도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해요. 저도.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그렇게 보고 대책에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진상이 처음에 발생된 진상이 뭔지를 빨리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를 해버려야 돼요. 나와야 돼요. 이게 공개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과 관련된 내용도 잘 모르지.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게 공개가 안 되니까. 물론 뭐 진료 기록 이런 건 있지만 부검에서 거기에 맞춰서 부검 돼가지고 맞춰갈 것이다. 이런 불신을 갖고 있는 내용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커지는 거, 이 사건이. 금년도 농사도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백남기 사건 농민이에요. 농민 사건이, 농민들 지금 이미, 지금 오늘 한남대교 앞에서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우리 경비국장님. 한남대교 벼 싣고 온 거 어떻게 했어요? 오후에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협의가 됐습니까? 하여튼 어제 밤새서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계속 가서는 더 커진다고, 이게 계속해서. 금년도 농민과 우리 정부 간의 대립이 어느 해보다도 상당히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쌀값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을 봐서 이게 조기에 어떻게든 매듭을 풀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지금. 어쨌든, 이 문제를 조기에 수습될 수 있는 대안들이 뭔지 가지고 정말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걸 가지고 청와대와 상의하세요. 검찰과 상의하고. 시국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이한열 사태가 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게 간절한 희망입니다. 이거 경찰을 아끼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경찰이 수사와 관련된 일들이 범죄에서 검거율과 비교를 해보면 계속 범죄 검거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서 동의를 하시죠. 전반적으로. 사건 건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 사건 건수에 늘어난 게 비례해서 검거율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충 큰 통계를 보니까 1990년대는 거의 한 우리 처리 한 90%대를 유지해요. 검거율이. 해결되는 게 범죄 검거 건수나 이런 것들이. 근데 2000년대 한 10년 통계를 놓고 보면 80%대로 떨어집니다. 2010년 넘어서 한 6년 이렇게 흘러가서 보면은 그게 또 70%대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은 왜 그렇습니까? 범죄가 더 진영화돼가 경찰을 못 따라가는 건가요? 아니, 그런 것보다도 의원님께서도 뭐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범죄 통계를 2004년하고 2010년도에 그 통계 입력 방식하고 시스템을 좀 개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4년, 2010년의 통계와 2011년의 통계를 단순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범죄 통계를 좀 현실화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제 공개율이 70% 후반대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작년부터는 이제 공개율이 글쎄, 뭐, 80%대로 그 경찰 백서나 이런 걸 또 다 비교해 보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뭐 이유가 그 설명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느낌적으로 봐서는 경찰들이 범죄 건수와 관련된 내용들이, 그 범죄 건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지만, 검거율도 떨어지고 있다.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거의 95%대 수준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90%대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건 좀 다행스럽게 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 강력 범죄는 꼭 잡고 만다. 꼭 잡힌다. 이러한 것들을 확신을 심어야 돼요, 그건. 그래야만이, 그래서 강력 범죄는 100% 해결하는 수단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이건 경찰이 있어야 될 하나의 존재 이유예요, 존재 이유. 강력 사건은 100% 해결해.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강력 범죄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의당 장정숙 의원님 질의하고. 네, 국민의당 비례대표 장정숙 의원입니다. 늘 애쓰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네. 오늘 인사 말씀 3쪽을 보니까 북한에 계속되는 도발과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테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정부는 올해 3월에 테러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테러 방지법 통과시키셨습니다. 알고 네. 계시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셨었습니다. 테러 방지법이 국회에 계류됐을 때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IS도 알아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테러 방지법이 통과가 안 돼서 국민이 테러 피해를 입으면 그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십니다. 그죠? 그리고 법 통과 후에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 일인 만큼 본의원은 아주 준비가 아주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까 경찰은 테러 예방과 대응책 마련에 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여기 보내주신 자료를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전국 17개 지방청 중에서 대테러 전담부서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 있다고요? 예, 예. 어디입니까? 아니, 서울, 경기,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쪽에 지금 전담부서 설치. 그렇게밖에 없습니까? 예, 예. 인천은 왜 빼십니까? 그러니까 네 곳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서울, 인천, 경기 남부, 경기 예. 북부. 네 곳이에요. 두 곳이 아니라. 네? 예, 예, 예. 얼마나 지금 청장님이 그쪽에 관심이 없는지를 반증하는 결과죠. 몇 개가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고 계시니까. 그나마도 경기 북부청은 한 사람이 관련 업무를 전부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 사람이. 본청도 5명에 불과합니다. 청장님, 이걸 전담부서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 아닙니까? 예, 지금, 민망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 네,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한두 명의 직원이 그것도 테러 전담이 아니라 재난하고 청원 경찰 업무를 겸해가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부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부산. 예. 또 관광객이 자주 드나드는 제주. 전부 다 한 사람밖에 관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 일선에서는 오죽하면은 인원을 늘릴 수가 없다면은 대테러 업무만이라도 하게 다른 업무는 빼달라. 이렇게 하소연하시더라고요. 이런 상황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께서는? 예. 알고 계세요? 예, 예. 네. 특히 저는 세종시가 제일 큰 걱정입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죠, 청장님. 예. 만일 테러 집단이 공격하면 어디가 제일 타깃이 될까요? 가장 먼저 타깃이 될 수 있는 곳이 세종시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들 테러 대비를 누가 합니까 지금? 행거리 체크돼 있던데. 충남 청직원 한 사람이 다 합니다. 여기를. 또 실제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 특공대 보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충남청에 특공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럼 어디서 가야 됩니까? 인접한 뭐 인접한 어디요? 대전 쪽에서 가야 네, 대전에서 가야 됩니다. 그럼 대전 쪽에 또 연락해야 되죠. 충남에서. 네, 그런데 대전 경찰 특공대가 세종시까지 오려면 몇 분이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40분에서 1시간은 좋게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네요는. 특공대에 도착이 1시간이나 걸린다는 거는 초기 진압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초기 진압. 초기 진압에 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장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는 정도입니까? 불가능이죠. 인정하실 건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예산 인력 늘려드립니다. 국회에서. 세종시 정말 테러로부터 안전한 건 맞습니까? 안전하지 않아요.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테러 방지법을 강력한 의지로 밀어붙이니까 작년에 중기 인력 운영 계획에 안보 역량 강화 명목으로 대테러 인력 포함해서 460명 증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예, 다 충분히 못한 걸로. 그럼 지금 전국 지방청에 몇 명밖에 없습니다. 아까 주신 자료를 제가 합쳐봤더니 몇 명이냐? 겨우 대테러 전담반 32명밖에 없어요. 32명. 네? 나머지 다 어디로 간 겁니까? 460명 증원하신다고 그래놓고. 4대학 척결 같은 다른 분야들은 2013년 처음 2만 명 증원 계획을 세울 때보다 하향 조정이 됐는데 유일하게 늘어난 게 안보 역량 강화 분야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인력이 부족한데 뭐 예산이야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게 테러 방지가 중요하다고 여당 혼자 통과시킨 법 아닙니까? 테러 방지법. 그런데 정작 올해 추경안에 테러 방지 예산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네? 내년 예산에 좀 증액을 요청해 놨습니다. 아니요, 없습니다. 대테러 예산 자료라고 보내준 게 뭐냐? 특공대 운영 예산밖에 안 왔습니다. 특공대 운영 예산. 그런데 경찰 특공대가 테러뿐 아니라 재난에도 투입이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온전히 그럼 테러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은 없는가요? 없는 거죠. 그죠? 온전한 테러 예산. 테러를 위해서 쓰이는 예산 없죠. 좀 정말 테러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궁금합니다.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테러 방지법으로 IS 같은 테러 단체들이 가할 수 있는 테러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경찰이 그렇게 안 하고 계시잖아요. 테러 방지한다고 인력은 늘었는데 실제 테러 방지 업무를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보안가로 간 거 아닙니까? 안보 역량 강화한다면서 각 경찰서마다 보안과 시설 인력 끼워넣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인정하셨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야당과 국민들이 걱정한 것처럼 테러 핑계대고 공안 정국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만 답해 주십시오. 질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올해 대테러 위기센터를 출범하고 또 인력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올해 한 65억 정도 됐었는데 62억 정도 됐었는데 내년에 한 130억으로 이렇게 예산 증액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오해가 없도록 저희가 애초에 증원된 인력이 이렇게 대테러 예방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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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수 그러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표창원님 뭡니까? 예.
네, 우선 그 방금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울산 온산 소방서 소속 강모 소방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조문을 좀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그 질의 과정에서 우리 그 이철성 경찰청장께서 여야 합의만 해주면 조문을 백남기 선생님 조문을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요. 긴급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세당 간사분께서 좀 협의를 좀 해주셨으면 네, 그래서 함께 조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중에 간섭 좀 협의해 줘. 저 의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저 이명수 의원님 마지막 하시고 오전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네, 우리 애쓰는 경찰 공무원들이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현안과 관련된 개인 검토 의견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백남기 농민 사건, 사망 사건 정말 애도와 안타까움을 다시 한번 표시하고요. 우리가 혹시 이 부검을 통해서 물대포의 사용의 안전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든가 그런 효과가 있다면 결코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에서 유가족과 유가족이 추천하는 의뢰인이 참여하에 그 집행하는 방을 한번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욱 적극적으로 한번 좀 권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인력 측과 하여튼 충분히 대화로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백남기 농민 사망 앞에 우리가 안타까움도 표시하지만 교훈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바로 집회 시위에 관해서 1985년 그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이 브록도르프 판결, 그게 상당히 우리에게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회 시위자나 경찰이나 집회 시위에서 폭력의 예방과 완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회 시위 자유와 확보가 되고 공공안전 질서도 확보가 되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판결인데 하여튼 이런 것도 좀 참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서울청의 우상경 문제, 지금 뭐 이 보직 전보 운전병 적절한 것인가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밝혀질 거고요. 우선 이 보직상 선호보직에 있다면 우선 지금이라도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는 걸 좀 조치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국민 정서상 선호한다는 보직에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 오늘 아침 그 모 일간지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신기후체제 관련해서 너무 다른 선진국에 뒤져 있다 이게 나왔는데요. 이 기후변화 등 여러 가지 관련해서 경찰청의 대책도 우리가 점검을 해보니까 조금 미흡합니다. 지난 여름에 폭염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인명구조나 그다음에 이 짜증 범죄가 증가한다. 이번 지진 사태 과연 매뉴얼 이거 제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경찰이? 예, 지진을 비롯해서 경찰 나름의 매뉴얼이 있죠. 예, 저 26종의 매뉴얼을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보강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좀 지적을 좀 됐는데 보완을 좀 해주십시오. 자, 4차 산업혁명 이게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모든 그 우리 생활 정보 행정 기능 다 바꿔야 되는데 특히 경찰에서도 범죄 예방이나 과학 수사 여기 여러 가지가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어디서 누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 치안과학원에서 좀 대비를 하고 있고요. 나왔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모든 영역입니다. 수사 뭐 이쪽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를 해서 이제 세부적인 준비를 하고 시행을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좀 챙겨주십시오. 자, 뭐 경찰력의 3대 변수는 저는 사람, 구조, 제도적 측면, 장비, 기술 세 가지 중에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까도 다른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일선 경찰의 사기 문제 지금 경위유화가 90%가 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간부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움직이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도 경찰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에부터 얘기를 해보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또 이게 나아지기 때문에 늘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차별화된 좀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를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하지 않으면은 이 문제는 계속 다른 공무원과 격차가 좁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장이 새로 부임해서 이 현장 공무원들의 일선 경찰의 직무욕을 어떻게 고취하고 사기를 어떻게 높일 건가 고민을 많이 해서 서면을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종전에 늘 하던 것 말고 좀 중장기를 해주세요. 자, 여경이 지금 한 9%, 10% 대거하고 있는데 여경이 증가하면 이 근무 방식,
또 여러 가지 후생 복지시설 변화가 많은데 지금 화장실조차 제대로 지금 경찰서나 이런 데 갖춰지지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 근무 방식, 근무 편의, 복지시책 뭘 할 건지 서면을 한번 주십시오. 예,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을 하자. 그리고 현직 경찰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를 영입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판단하는데 우리 뭐 오랜 경찰 생활한 우리 청장께서 그런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경찰도 경찰청장을 외부에서 이렇게 개방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입니다. 네, 계속 그 후속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 이미 인권위에서 여러 번 지적이 됐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데 이것도 좀 한 번은 안 되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꼭 좀 개선해 주시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경찰이 달라졌고 경찰이 국민을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좀 촉진되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이 됐는데 우선 경찰 내부적인 법 준수도 중요하고 이 경찰이 수사를 주로 맡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조사도 하고 관련 교육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초기의 대응이 제대로 되도록 너무 과잉해서도 안 되고 또 이 법의 취지를 무색해서도 안 되겠죠. 예. 그 적절한 조화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 자치경찰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자치제가 좀 늦다, 분권이 늦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지금 제주도에만 시행하고 있는데